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7일입니다. 오늘이던가요? 동아일보에서 그 71페이지에 달하는 이른바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추미애 법무장관은 뭐 그걸 3페이지를 압축해서 내보내고 끝까지 감추려 들고 있었고, 이것을 갖다가 옳으니 그러니 뭐 법리 논쟁이 심한데 자기들끼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아일보에서 어쨌든 풀 텍스트로 71페이지 공소장 다 봤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공소장이 아니더라고요. 공소장이 아니죠. 공소장이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 동아일보가 공개한 71쪽에 달하는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은 공소장이 아닙니다. 공소장이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 소추 바로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 행위, 울산 선거 부정에 관한 것들을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네. 이 울산 그 부정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올가미에 걸려 있고, 네. 이 공소장을 본 네. 추미애 여사는 네. 큰일 났다. 네. 이게 공소장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13명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부정선거 관여를 처벌하기 위한 네. 대통령 탄핵 소추 아니기 때문에 숨기겠다 들고 뛰다가 그 말이잖아. 뭐 선불 맞은 멧돼지 마냥 튀다가 네. 이걸 뭐 또 숨겨보겠다고 천하에 숨겨지나 이미 저 공판이라는 공개하게 됐는데 예.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대검에 찾아가서 윤석열한테 가서 윤 총장 이거를 읽고 나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선벌 맞은 멧돼지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여기 튀다 저기 튀다 어저께 그 대검에 가서 그러면 윤석열을 협박을 했느냐. 윤 총장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미 떴고, 네. 그리고 이 탄핵 소추안 뒤에는 네. 트럭 한 대가 될지 두 대가 될지 모르는 네.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자료, 예. 계좌 추적 자료, 예. 저기 뭐 문자 추적 자료, 뭐 이메일 추적 자료들이 물증이 이 뒤에 한 트럭일지 뒤 트럭일지 지금 있는데 네. 이 사태를 어찌 하나요? 읍소라로 간 거예요. 난 이거 보니까 눈이 깜짝 확 뜨이는 거 있죠. 제가 통상 말이죠. 네. 통상 공소장이라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라 그래서 실제 공소장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페이지 안쪽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에서 그 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서 난도질당하고 갈갈이 분해당하는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이 71페이지짜리 글 만들어서 마지막 기소해놓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 검사들의 피가 절절히 맺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건데 진짜 저 사람이 글이라는 건 네. 저희 뭐 기자로 이제 20년 채우는데 글이 아름다운 거는 네. 사실에 기반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뭐 허망한 이야기, 뭐 조국과 민족과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검사들이 그 정말 피와 땀으로 찾아낸 사실을 근거로 네네, 해서 네네. 그리고 사실이 합쳐지면은 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실의 문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은 네. 참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부산에서 뭐 민주 변호사 했다, 인권 변호사 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청와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라고 네. 검사들이 칼을 대통령 목에다 겨눈 겁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좀 비장하게 읽으세요, 읽으세요.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고서 네. 그 대북 비밀 송금 특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003년. 특검이 네. 그 이제 조사 결과 보고를 내놓은 거예요. 네. 그게 한 2m쯤 되는 이제 A4 용지로 살면 네. 2m쯤 되는 걸 제가 그때 다 읽었습니다. 네, 네. 직업상 할 수 없이. 예. 도대체 이게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몽원 씨는 왜 죽었고 왜 예. 박지원은 정몽원을 끌고 다니면서 싱가포르와 뭐와 이 돈과 뭐 하고 있는 결론을 나니까 눈이 이렇게 확 뜨이더라고요. 네.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네. 왜 정몽원은 자살했고 네. 왜 김대중 정부는 그렇게 질질질질 김정일이한테 끌려다니면는데 이 공소장을 저희가 우리 애청자님께 여러 토막으로 의무들이 많잖아요. 어디 청와대는 어디 개혁하는데 오늘은 총괄적으로 한번 쭉 해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또 하는데. 자, 그 이유를 갖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영환 시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대북 송금 특검 그 당시 2m에 달하는 걸 다 읽고 나서야 그야말로 시300의 사무사고 아 드디어 진실이 담겨 있구나 알 수 있듯이 지금 보면은 동아일보가 보면 71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갖다가 A4 용지로 71페이지인데 이것이 보도 전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들도 보면 토막토막 잘라서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냥 마치 주마간산식으로 훅 지나가고 말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71페이지를 다 읽어보고 보니까 눈이 조금 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총체적인 그림 말씀드리고 짬짬이 틈나는 대로 이 검찰 공소장이 왜 대통령 탄핵 소추 아니냐? 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불법 선거 관여를 명료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왜 그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느냐에 대해서 쭉 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과 비서실장이라죠. 수석과 이 비서관들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장을 던진 겁니다. 대통령 목에다 칼을 들이댄 거예요. 당신 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느냐라고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공소장에는 그동안 13명, 그동안 기소된 13명의 얘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 찍고 대통령을 보조하는 직원들의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이 71페이지를 다 할 수는 없겠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 칼을 겨누냐면 왜 송초로 부정선거를 기획했느냐에 대해서 검찰이 그 많은 물증을 해서 딱 추론했습니다. 피고인 송초로는 제14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했다. 제7회 전국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직위이자 부울경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긴 하였으나 수차례 당적을 바꿔가며 출마함으로써 당내 경선도 통과하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다 다루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 앞서 보면 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법에 그 형법의 각 조항에 하나하나 맞추어가면서 이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송철호 씨가 8차례 그 지역 사람도 울산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외지에서 와서 8차례 그 당을 여러 차례 바꾸어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대통령의 30년 40년 직위가 드디어 몸을 일으켰는데 이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딱 걸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움직였던 너희 이놈들 왜 니들이 범법이냐. 야, 이가 대통령 백원우 그리고 또 이런 조국 이런 아이들이 실무를 모르고 법 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설치, 조직,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법률의 형식,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최고의 대한민국 권부라고 해서 법을 위반하여 절차를 위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 대목에서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회에서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대통령 비서실 등은 앞서 우리 김영환 실장이 얘기한 대로 니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소불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해진 바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데 너희들이 왜 법에 없는 일을 했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이 불법 탈법을 상시적으로 저질렀다고 고발한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 중립 위반했고 민정수석이 상시적으로 탈법 불법을 저질렀다. 저는 이거 오늘 공소장 앞에 읽어보면서요 후닥닥 읽었습니다만 이 정권 바뀌고 나면 민정수석실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송철호를 하기 위해서 울산시장 그 김기현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들끼리는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불법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장, 과장, 뭐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첩보를 보내고 어쩌고 했으나 핵심은 니들은 다 불법을 저지른 놈들이야. 특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이것이 잘못되고 법의 탈법이고 위법인 거 알면서 바로 재선 의원 출신인 백원호의 기세에 눌려서 했다면 너도 피고인일 수밖에 없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선출직 공무원 김기현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이나 네. 범죄 첩보서 작성 등의 업무는 해서는 아니 된다. 민정수석실 소감이 아닙니다. 감찰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민원이나 네. 진정이 우편통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 등 절차에 따라서만 공문을 관련 기관이 이첩할 수 있는데 백원우, 뭐 박형철, 조국 니들은 이 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네. 나쁜 짓을 한 놈들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위반했고 네. 민정수석실은 법률을 불법 행정행위를 무시로 저질렀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대통령의 직속 수하인 민정수석실 비서실이 네. 불법 행위들을 상시적으로 자행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백원우는 뭐 하나 정도 백원우 이름 뭐 피고인 백원우지. 네. 비정보 수집 같은 거 할 수도 없고 감찰할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하여 네. 하달함으로써 네. 네.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했다. 위장하고 가장했다는 네. 거죠. 네. 박형철에게 범죄 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네. 불법입니다. 네.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에 파다한 이야기다. 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민기적거리는 것 같다. 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 수사 지시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피고인 황운하. 예. 황운하는 이 정말 뭐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친구인데 네. 황운하는 네. 송철을 만났네. 송철을 만나가지고 송철호한테 민원 접수하고 오늘 밥집에서 만나 밥집까지 나오잖아요. 밥주나 다 했는데 예. 이렇게 한 거야. 선거 관련 예상 후보자 불법, 네. 사전 선거 운동 등 동향을 파악해라. 네. 왜 파악을 해? 경찰이 그러니까. 2017년 9월 하순경에는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네. 직접 네.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네. 30억 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황운하, 이게 엄격하게 법 태도 내에서 움직여야 될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장이 완전 불법을 무시로 자행했다. 그러면 이 뒤에 또 표다까지 만들었어. 나 참. 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경찰이 이것도 대통령한테 또 목을 겨냥을 했네. 자, 21번에 대해서 21번에 보고서 민정수실 했는데 자, 수신처가 있는데 네. 자, 4번째, 5번째 네. 국정기획 상황실은 뭐예요? 국정기획 상황실은 다른 비서실과 달리 윤건영이 있던 데죠. 네. 거기에서는 그런 정보와 첩보를 받아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데입니다. 전 울산시장 친인척 금품 수수를 왜 국정기획 상황실에 보고를 했죠? 뭐 문재인 대통령 관심이 있었나 보지 뭐. 그러니까 이 표 검찰에서 막 작성한 표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네. 이름만 하지 않았으면 이 표에 다 나와 있는. 자, 6번째 한 것도 2018년 3월 27일 국정기획 상황실. 네. 2018년 3월 29일 국정기획 상황실. 네. 이 사람들이 근데 국정기획 상황실이 뭐 국정에 대해서 검찰이 직시했잖아요. 모든 청와대 기구들은 네. 정해진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 움직이는데 있어요. 네. 6월 13일까지 네. 국정기획 상황실에 올라간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올라간 거예요. 21개 중에 9개. 대통령이 지금 지난 1000일을 얘기하면서 네. 1. 나에겐 일밖에 없었는데 국정상황기획서에 올라온 울산시장 선거 비리 의혹 보고서 보느라고 바빴나?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송철호와 송병기에 대해서만 하면 자, 되겠어요. 소결을 내려주시죠. 네. 소결.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네. 대통령의 수족인 청와대와 울산경찰청과 네. 저기 뭐 송철호 있는 송병기 등이 해준 결과 네. 난리를 표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네.
2018년 2월 3일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네. 김기현 40%, 네. 송철호 19.3% 된 지구보자 지지율이 예.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네. 2018년 4월 17일 이열미터 여론조사. 예. 김기현 29.1, 예. 송철호 41.으로 역선되었다. 네. 그래서 2018년 6월 13일 선거에서 네.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네.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김기현 울산시장 전 울산시장 오늘 통화를 했어요. 예. 피눈물이 나서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더라. 앞대가리 보고서 정말 피눈물이 나서 지난번에 월요일날 10일날 기자회견 하시겠다 그러는데 예, 예. 이 김기현이가 이 피눈물 나는 이 공소장을 숨기겠다고 추미애가 저 선물 맞은 멧돼지처럼 뛰어댕기. 자, 너무 하지 마시고. 계속 제가 자, 읽었지만 정리를 좀. 너무 흥분하셔갖고 지금 보면은 너무 이제 흥분하셔서 그러는데 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추미애 씨가 그렇게 감추려 했던 검찰의 공소장 전문은 바로 공소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다름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 제가 소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에 한 가지가 딱 빠졌어요. 그것만 붙이면 바로 탄핵소추안이 됩니다. 뭐가 됩니까? 대통령 문재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파면을 촉구합니다. 청구한다. 청구한다.